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이재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귀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재호 국회의원님의 그동안의 정치 입문 과정부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어봤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교훈이 되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호남 대통령, 차기 호남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낙연 후보 특보단장으로서의 각오와 또 비전을 들어보는 그런 귀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2년 후죠. 2022년 3월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지금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아마 내년 초반부터는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무르익을 것이고 이제 대선 후보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는 것을 가름을 하고요. 2022년 이제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지금 그 이재호 의원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전라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이제 어찌 보면은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직이죠. 목포 부시장, 여수 부시장 그리고 전라남도 행정부시장을 거쳐서 담양, 장성, 한평, 영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3선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도 전남도지사에 대한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조심스럽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죠. 우선 이제 제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뭐냐? 그건 이낙연 집권입니다. 그리고 호남 중심의 정권 창출 이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걸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이제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직 며칠 차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세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도 무려 86,315표를 저한테 몰아주셨습니다. 82%라는 압도적인 지지. 그 압도적인 지지가 왜 저에게 그런 성원을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중앙정치를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원직을 발판으로 해서 전남지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86,315표를 저한테 몰아주시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지사를 나가야 된다면 제가 선거 과정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 전남지사를 나가겠다. 저번 총선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왜 저라고 전남지사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제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주어진 더 큰 숙제들 그걸 내팽개치고 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사직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오직 저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나간 호남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룩하겠다. 이게 목표고요. 전남 지사직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러겠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남지사를 하겠다고 지금부터 뛰면 전남 도민 중에 저만 다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이낙연이 거의 사실상 등식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 동맹인데 그러면 이낙연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갈 길을 갈 만큼 제가 뻔뻔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지점에 고민이 이제 분명히 있고 제가 지사를 이제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총선 과정에서 밝혀야죠. 지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해주면 저도 이제 일정한 매듭을 짓고 전남지사직을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재창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내놨던 메시지고 그 제가 드렸던 말씀을 지역민들이 용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을 저는 아주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몇 번 공감이 가고.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명분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분 있는 일을 해결하자. 아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두루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 오셨고 지금도 또 활발하게 그 중앙정치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 되는 분이 도지사는 할만하시다 어떤 이런 마음은 그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제가 굳이 제 자랑을 좀 하면 전남도와 관련해서요. 제가 전남도에 20대 초반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발령을 받아서 내려와서 거기에 계장, 과장, 부장 두루두루 거치면서 또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까지 뭐 저만큼 청춘을 바쳐서 전남도정에 거의 또 전남도의 뭐 목포, 여수, 광양 부시장을 얘기하고 중간중간 수시로 한 10여 년 중앙부대에 가서 필요하면 또 공부정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왔던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이 공직의 과정을 놓고 보자면 전남지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련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정치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분 있고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정치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직 전남지사직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정권의 재창출 거기에 몰두를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하고 아마 그 진정성이 시도민들의 마음에 분명히 전해질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그 큰 역할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광주 전남 여러 가지 그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광주도 통합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게 시도지사의 역할을 할 부분, 또 시도민의 역할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님들 또 중앙부처에서 법적인 뒷받침이나 또 이런 그 공감을 형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광주 전남이 한 뿌리로서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건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1995년, 2002년 부처에 산 증인이시네요. 뭐 제가 그 당시에 그 두 가정에 모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성사를 시키지 못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이용섭 시장님께서 광주 전남 통합제의를 해온 건 해오셨는데 광주시는 뭐 통합을 해서 통합도청이랄까 시청을 뭐 광주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염원할 겁니다. 그런데 전남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05년이니까 2005년에 2005년 11월 11일 날 남학신도시에 전남도청 개청식을 하고 지금 남학신도시가 전남도청 소재지로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전남도청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아마 우리 시도민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남은? 그렇다고 해서 전남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럼 뭐 광주하고 합쳐라, 뭐 전적으로 찬성하나 큰 관심을 갖고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광주 주변 지역, 제 지역,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권역별로 이해가 다 엇갈립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해요. 네. 그냥 광주시청까지를 포함해서 광주시청 보통시로 돌리고 음. 모든 중심을 남학 신도시로 다 옮겨라.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광주가 받아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시점적으로도 지금이 과연 적기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지사님들이 만나서 예.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예.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신중하게 예. 기타는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적어도 금년 넘기지 않고 예. 뭐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네. 아니면 대안으로서 뭘 예. 이런 또 필요하다면 뭐 아까 제가 말한 남학 신도시 중심에 통합을 해라 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대안을 진지하게 예. 검토를 해서 금년 중에는 결론을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광주연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보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대략 어떤 생각들을 지역구에 따라 생각이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권 계신 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고 예. 서부권은 좀 반대하시고 예. 저를 포함해서 예. 광주 주변 지역 산업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통합이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현실이 제가 전남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예.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부합한 대안을 가지고 예. 실현 가능한 대안을 그렇죠. 가지고 접근하자. 이런 논의를 시도지사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이 간단치 않은 게 이제 지역구, 지역 위치별로도 좀 다르겠지만 이제 또 눈을 돌려서 바깥을 보면 뭐 세종하고 대전의 행정통합 그리고 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그리고 또 부울경의 뭐 행정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그 여러 가지 우리도 임원 있을 수 있냐 근데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온 얘기가 이제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을 하는 행정부들은 저도 뭐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간극을 좁혀나. 우선 부울경의 경우는 이제 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정도의 발언권을 갖기 때문에 부울경을 거의 1,0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합치면 그걸 하나로 합치는 것은 뭐 효율적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대구, 영북. 경북, 세종, 아니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비교적 여건이 좋습니다. 네. 통합 여건이. 왜 그러냐면 경북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개발 격차가 엄청 심해요. 근데 지금 이제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안동을 북부 출산소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그래서 경북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의외로 쉽게 TK 지역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현실이 가능하니까. 근데 전남은 뭐 지금 서남권 지역과 동부권 지역, 광주 주변 지역이 워낙 이해들이 서로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뭔가 어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인데 그 정치력을 손의 입장을 살려주면서 해서 뭐 전남지사가 얘기를 했던 경제통합도 방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굳이 대안을 또 내놓는다면 남학 중심의 통합을 하자.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뭐 그런 점을 양 시도지사가 만나서 통합은 지역의 백년 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해야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우리 이규열 위원장님은 정 안 되면 이제 남학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도 한번 선택지에 놓고 고민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상임위도 너무나 큰 상임위를 맡으셔서 그렇고 특보단장도 그렇고 또 지역에서 하셔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각오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 광주연남 시도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작은 점을 짓고 있는 저 이교에게 큰 과분한 사랑 또 분에 넘치는 지지를 보내주신 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요약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 광주연남의 시도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을 포함한 이 국정을 정말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 철저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호남은 정말 지역의 어떤 그 규모에 비해서 정말 큰 정치적 역량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호남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룩하는 데 네. 앞장서야 되겠다. 네. 이런 각오를 또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광주 연남의 18명 국회의원 모두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모두 뽑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담긴 우리 시도민들의 아주 그 높은 뜻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호남도 정말 잘 사는 지역, 네. 발전한 지역, 네. 다른 지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네. 선도하는 지역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염원들을 표출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 네. 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무대에 전달하는 네. 부질없이 전달하는 역할 이런데 주저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와 우리 18명의 광주 연남 지역 우리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면서 또 필요하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채찍도 주셔야 됩니다. 지책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포커스 광주에서는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우리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요. 계획하시고 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호남 중심의 정권 창출과 또 지역 발전 그리고 여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이 최선을 다해주시라 믿습니다. 응원하겠고요. 같이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